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제 사무실에 굉장히 아주 잘생기고 귀엽고 돈 많은 그런 남자를 초대했습니다. 네. 길목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길목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길목님을 창원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광명역까지 모시러 나갔죠. 예. 네네. 그래, 제 사무실 와본 소감 어떠세요? 네. 사무실이 너무 환하고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예, 특히 그 세계적인 미녀, 앨리스 허님께서 이렇게 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일에 예. 첫 손님이십니다. 이 방송 출연 첫 손님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첫 손님이네요. 네, 그쵸. 예. 영광이시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행투네, 이제 지금 대박상가, 오를 만한 상가 찾는 법 플러스 소액 투자처 대공개 강의 모집하고 있는데, 뭐 홍보 겸, 그리고 또 오신 김에 모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질문을 막 던질 건데, 잘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니, 준비는 안 됐습니다. 결혼하셨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질문을. 굉장히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앨리스님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가? 이런 강력한 질문을. 그래요.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전 유부녀예요. 일단 미혼이고요. 미혼이에요. 그 사람이 저보고 돌싱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혼이에요, 미혼. 미혼. 네. 돌싱과 미혼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죠. 그렇죠. 갔다 오질 않았어요. 갔다 오지 않은 거지. 못 가본 거지. 그치, 못 갔어요. 못 가본 거야, 안 가본 거야? 안 간 거야. 못 갔죠. 못 간 거고. 왜 못 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 왜 못 갔어? 제 얼굴이 재개발 구역이에요. 얼굴이. 제 얼굴이 청량리 34구역이에요, 제 얼굴이. 그래서 개발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게 귀여우세요, 나름. 여기 돈이 막 붙었는데, 여기 돈. 어머머, 웃을 때 얼마나 귀여워. 사실 뭐, 월세 조금 받고 놀고 있어서, 뭐, 생활은 나름,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우리 앨리스님도 한 200채 정도. 뭐, 그렇다 치고, 네. 예, 그렇다 치고. 보통 아파트를, 많이 갭 투자 요즘 또 1억 미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하시는데, 아파트만 너무 많이 하시면, 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맞죠? 예, 수입이 좀 이제 쪼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이 조금 또 힘드신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상가도 같이 투자하신 분들, 요즘엔 또 지산도 많이 하시고, 오피스텔도 하시고, 이렇게 수익형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와 수익형을 골고루 하시면, 물론 수익형 투자가 요즘 좀 어렵다 그래요. 특히 상가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옥석을 가려서 잘만 투자하시면 아파트로 시세 차이, 그다음 수익형으로 월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죠. 그렇게 잡았는데 왜 못 갔어? 얼굴이 재개발을 재개발이 아니 그래도 사실은 뒤에 백그라운드 후광이 있는데. 눈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눈이 여기? 제가 저번에 성형외과 원장님을 한번 만났었어요.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견적이 안 나온대요. 견적이. 예. 그 성형외과 가지마. 요즘 무슨 소리야? 요즘은 무슨 소리야? 요즘 안 되는 게 어딨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진짜요? 그럼요. 제대로 된 성형외과 가셔야죠. 오늘 방송에서 제가 완전히 빠지게 해드려서 장가를 보내드리는 프로젝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미혼 여성분들한테 제가 어필을 하려고 말투를 좀 바꿨어요. 전에는 제가 경상도 말투를 썼었거든요. 저 예전에 보신 분도 다 아시죠? 지금은 한 0.1% 모자란 서울 말투예요. 제가 이 말투를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앨리스 어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0.1% 모자란 서울 표준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공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나는 사투리만 들려. 원래는 이렇게 사투리 쓰는 남자가 좀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우리 또 서울 말 쓰는 사람들은 사투리 쓰는 남자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 지방 내려가면 그렇잖아. 지방 내려가면 사투리 안 쓰는 서울 여자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랑 또 상반된 거지. 밀고 나가. 자기의 길을 꿋꿋이 밀고 나가. 나를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오늘 촬영 내용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쵸.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상가 얘기 들어가볼까요? 우리 자주 촬영합시다. 상가 이야기? 돈 되는 얘기 해야지. 왜 신변 얘기할 거 아니잖아. 돈 되는 얘기 해야지. 우리 구독자들은 우리 길목님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어 해요. 신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에요, 구독자들이? 아니에요? 신변 플러스. 돈에 대해서? 플러스. 알겠습니다. 돈 되는 길목. 돈 되는 길목으로 밀고 나가야. 그러면 제가. 이게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알파로 뒤에
돈을 깔고 가야지. 예. 돈을. 98년 그때 이제 군에서 제대를 했죠. 그때만 해도 1998년도 거의 거지였어요. 그랬는데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2002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편의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상가도 사고 토지도 하나 사고 또 상가 사고 아파트 사고 또 상가 사고 아파트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근데 되었습니다. 그 98년도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네네네. 어떻게 편의점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 상가를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95학번입니다. 대학교. 네. 나이가 굉장히 어리게 보이니까 나랑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다들 20대로 네,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 일리소님도 29이잖아요. 감사해요. 네. 한 명씩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네. 죄송합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세금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돈이 묶이는 큰 투자만 하면 안 된다. 즉 10억이 있는데 10억을 다 깔고 앉아서는 안 된다. 10억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한 1억, 2억은 깔고 있대. 나머지 돈을 굴려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돈이 돌아가는 뭘 해야 되겠다. 일단 돈을 모아서 돈을 굴려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기술이 없어요. 마땅한 기술이 없고 그 어린 나이에. 근데 마침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때는 하이텔, 뭐 천리안, 맞아, 유니텔, 라우누리, 검색 우리 같이 엔진도 들어봤구나. 좀 이상하네, 이제 20대인데. 그래서 검색 엔진이 뭐 10만이, 라이코스 이런 검색 엔진이 있죠. 맞아요. 그런 걸 텐데 인터넷에 우연히 접하게 되고 시대가 PC통신에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이상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대박! 예, 그 돈으로 2002년도에 창원에 있는 외톨이 상가, 뭐 주변에 이제 아파트도 몇 개 없고 돌아다니는 차만 좀 있는, 돌아다니는 차가 있으니까 사람은 몇 명 살지 않아도 돌아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편의점에 와서 뭘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가에 제가 그 미분양 났던 거 비어있는 상가에 좀 후려치기 해서 싸게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됐죠. 그렇게 해서 직접 들어가서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담배를 팔고 코카콜라를 파는 거죠. 그렇게 악착같이 장사를 했죠. 장사도 몇 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 월세 500 정도 받고 있는데요. 5천이 아니고? 네, 거지로 시작해서 저는 나름 그래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 포인트구나. 내가 너무 없이 시작해서. 그리고 예. 500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 또 많아요. 근데 저는 대출도 거의 안 나갑니다. 완전 내 돈 예, 하나도 안 예, 들어가고 그냥 대- 순수하게 500이 나오는구나. 그쵸. 조그만 편의점을 시작으로 내가 네. 이렇게 기반을 마련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상가를 내가 계속 지금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이 상가 임장을 열심히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전국에 상가 임장을 열심히 다니게 된 거예요? 취미생활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역마살이 꼈구나. 네네. 우리 앨리스 허님도 전국에 거의 뭐 이런 아파트 쪽으로 안 가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저도 역마살이 껴갖고 집에 있으면 몸이 아파. 1년에 몇 달 정도는 수도권에 있는 생활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전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단순 취미로? 그냥 지나가다가도 응.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요즘 좀 이 동네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이런 생활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10몇 년 동안 전국을 다니게 됐고 10몇 년 동안? 네, 전국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상권이다. 요즘에 영등포가 어떤가? 아니면 청량리가 어떤가? 뭐 고덕역 상권이 어떤지, 마곡이 어떤지. 예를 들어 인천에 넘어왔는데 인천에 또 뭐 송도, 영종도 청라 상권이 어떤지, 뭐 간석 오구리 상권이 어떤지, 평택에 왔는데 평택 소사불은 요즘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안산에 왔는데 중앙역 상권은 어떻는지, 저기 부산에 내려가면은 부산대학교, 경성대, 해운대, 송정, 송도 상권은 어떻는지. 이러다 밤새겠다. 고만. 야. 이런 식으로 그냥 전국의 모든 상권을 내가 다 알고 있구나.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취미생활이 돼서. 그래서 앨리스님이나 현장에 답이 있다. 앨리스님이나 저나 공통점이 맞아요. 현장에 많이 다니는 그런 공통점으로 발품으로 승부한 거죠. 우리는 발품으로. 뭐 아파트. 아파트. 저는 상가. 상가와 소개팅. 여자 보러. 전국 상권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보러. 네, 그걸 여기서 또 공개해버리면 뭐 되긴 되는데 넘어갑시다. 카트. 그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면 네네. 돈 되는 상가가 눈에 보여요? 딱 보면 보이죠. 딱 보면 보여 진짜? 딱 보면 보이는데 어떨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돈 되는 상가. 아니야?
딱 하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 소개팅 해주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줘. 그 외에는 거의 소개시켜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동생이 있거나, 네, 뭐 조카가 있거나, 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먼저 네네. 돈 되는 상가 소개시켜주는구나. 네네네. 야, 돈 되는 상가를 보는 게 굉장히 사실 찾는 게 어렵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아파트는 그래요. 내가 지금 길목님 하는 얘기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이제 전국에 임장을 해서 다니다 보면, 아파트 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아파트에 차를 대고 싹 들어가면요, 가슴이 확 뛰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정말 돈 되는 아파트가 느낌이 확 잡두를 타는 느낌 있죠? 그래갖고 정말 야, 이 아파트 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의 아파트가 싹 느낌이 와요. 그럼 저는 그거를 그대로 강의로 옮기죠. 왜냐면 아파트는 여러 개잖아요. 아파트를 보면 설레이는구나. 아파트 뭐 설레지. 저도 그래요. 근데 상가는 솔직히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특히 진입하려고 하는 게 초보자들도 그렇고 뭐 네네. 조금 해봤던 저도 사실 상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파트가 가장 쉬운 게 사실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상가는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기 땅에 자기 건물. 뭐가 있어요? 뭐 다가구? 뭐, 상가주택? 다가구도 주인이 한 명이죠. 그리고 상가주택도 상가주택? 주인이 한 명이고. 근생? 그 다음에 통건물, 꼬마 올 근생 빌딩? 있죠? 꼬마 빌딩? 일명 꼬마 빌딩이라고 통칭하는 그 주인이 한 명인 건물 있죠? 그런 건물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샀다면 무조건 오릅니다. 진짜? 어디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즉, 새 아파트가 될 것들 있죠. 새 아파트가 곧 되는 상품들 바로 앞에 새 아파트랑 마주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가주택이랑 통상가는 무조건 오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뭐 부산이다. 부산의 양정. 양정. 그 주변에 재개발이 많고요. 광주에 가면 계림동. 거기도 재개발 많고, 대구에 가면은 예를 들어 뭐 태평로라든지 평리동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에 가면은 대전역 주변 뭐 도마변동이라든지 정비사업이 많잖아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만 봐도 뭐 신길, 장이, 노량진, 청량리, 상계, 수색정산, 흑서뭐 많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많은데, 재개발 지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이나 이제 지방 쪽으로 하면 조금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새 아파트가 될 것들 바로 앞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려요. 새 아파트가 될 것들 사이에 끼어 있거나, 그 바로 앞에 있는 상가주택을 4억에 샀는데, 뭐, 순식간에 10억이 되었다든지,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데, 근데 요즘에는, 통건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6, 7억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럼 자기 돈이 한 3억 정도. 자기 돈이. 그 정도면, 근데 3억을 소액으로 보기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 4억 정도는 있어야. 근데 이제 수 우리가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솔직히 수익형, 노후에 내가 뭐 월세 500, 월세 1000, 뭐 월세 2000, 사람마다 규모가 다르겠지만, 이런 수익형을 세팅을 하는 게 다 우리가 꿈이고, 그러려면 실제로 꼬마 빌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아서 작은 돈으로 모으고 해서 해서 그거를 꼬마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뭐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큰 돈은 또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월세 세팅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통건물, 상가주택 통상가를 뭐 자기 돈 3, 4억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작은 돈이죠. 예. 요즘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제가 계속 물건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인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또는 대전이라든지 땡긴다. 통상가인데 7, 8억짜리를 여러 개를 봤습니다. 진짜? 예,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 앞이나 철도 호재가 있는 지역 그 근처에 있는 걸 봤어요. 이것도 한 3, 4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소액 투자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상가를 두 종류로 나누면 자기 땅에 자기 건물, 그리고 구분상가. 자, 지금 구분상가를 또 말씀해드리면, 구분상가는 뭡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1층에 한 칸. 한 칸. 예, 수익률만 보고 들어갑니다. 수익률. 예, 대지 지분보다는. 그래서 이 수익률은 통상가보다는 구분상가가 보통 수익률이 보통 높고요. 만약에 통상가가 2%라면 구분상가는 1층 기준 보통 한 3%대. 나는 땅값 오르는 것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이 저처럼 제가 500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6천이고 5년이면 저는 3억을 받아요, 월세를. 그래서 이 구분 상가는 월세가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런 건 소액으로 좀 가능해요? 그래, 그걸 다 궁금해 하시죠. 응. 그러니까 통상가 꼬마 빌딩은 뭐 3억 좋다. 근데 그런 구분 상가는 소액으로 가능해요? 제가 지금 앨리스 허님 초청으로 이번에 7월 19일 날 이제 상가 특강 강의를 하시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지금 뭐 잠시 말씀드리면, 아주 짧게만, 맛배기만. 예, 우리가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해봐요. 아. 검색해보면 보통 보면 구분 상가는 그 신도시 우리 많이 보시죠. 신도시. 동탄이 신도시, 뭐 별내 신도시, 다산 진건지구, 평택 소사월 이런 신도시들 가보면 1층인데 뭐 10억짜리 상가들이 즐비해요. 그렇죠. 예, 신축 상가 되게 뭐 비싸잖아요. 저렴해도 5억 6억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와, 이걸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되느냐 하는데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신도시에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상가는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 규제가 없잖아요, 상가는.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분양가가. 그렇죠. 분양가 비싸죠. 그래서 신축 상가는. 분양을 받아버리면은 보통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10억 주고 샀는데 월세가 폭락해서 5억이 된다든지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준공된 지 보통 한 10년 근처 되는 구분 상가들 있죠. 준공된 지 10년이 키포인트군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물론 적어야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차이 나도 상관은 없는데 예, 그 정도 되면 어찌 보면 새 건물에 비해서 노후돼서 별로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10년 정도라면 당장 뭐 이렇게 부수고 할 게 아니잖아요. 네, 당장 그렇죠. 리모델링 재건축도 필요 없고, 그리고 구분 상가는 장점이 수리가 필요 없어요. 고장나면 세입자가 다 고치죠. 그렇죠. 세입자 고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된 아파트를 갭 투자하면은 세입자가 전화가 와요. 그렇죠. 특히 세입자가 많을 경우는 가슴이 떨려요. 맞아.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전화가 오면 정말 두려워. 상가는요, 냉장고가 고장나든 포스기가 고장나든 고장나면 세입자가 고쳐야지 이 건물주한테 연락이 왜 옵니까? 요 아파트 상가 세 군데에서 1년 내내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습니다. 아, 좋겠다. 또 월세 걱정도 안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에 최소한 1년치 이상, 한 1년 반 정도 받으면 좋겠지만 최소 월세에 1년치 이상 정도 받아 놓으면 월세를 뭐 조금 미루더라도 크게 걱정 없고,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공실이 나더라도 항상 들어올 세입자가 많아요. 1층은. 대기 수요가 있구나. 그래서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은 1층이 경매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보통 뭐 3층, 4층, 5층, 6층, 7층 높은 층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높은 층들은 주변에 공실이 없는 상권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뭐 평촌이라든지 학원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대치동, 학원가, 목동, 맞아요. 중계동 네. 이런 곳들은 층수가 높아도 공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곳들에 만약에 경매가 한 5층, 6층이 경매 나왔다.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낮죠. 하지만 통상적인 지역에서는 층수가 높으면은 공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1층을 공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1층이 경매에 안 나오다 보니까 금매도 많이 보시는데, 그러면 1층 금매가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또 지도를 보면서 말씀해 드리면 아시겠지만은 1층인데 1억대 상가, 수도권인데도요, 수도권인데 정말? 1층인데 2억대 상가, 3억대 상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안정적으로 갑시다, 상가. 지금 이렇게 방송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가야겠어. 4%대, 가야겠어. 5%대, 4%대, 5%대 수익률을 보이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이나 지방에 가보면 1층인데 평당에 5, 6천이 아닌 1층인데 평당 1,000만원대 상가들이 아주 많아요. 많아요. 지금 농담하는 것 같죠? 많대. 제가 뭐 지금 상가 강의도 한 6년째 하고 있고, 투자도 2002년부터 하고 있고, 상가 연구는 1998년부터 제가 상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뭐 뻥치겠습니까? 예,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층인데도 불구하고 1억대, 2억대, 3억대 상가들이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만 나오는 매물들이 다가 아닙니다. 직접 소장님 사무실 방문하면 훨씬 더 많고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아, 길목님 1층에 공실이 작다 해서 상가를 보러 갔더니 다 평당에 4천이고 다 보니까 뭐 7억 필요하고 10억 필요하다 하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됩니까? 근데 저는 다녀보면은 2억짜리 3억짜리 상가도 뭐 늘렸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까 그 얘기했지만 강의 때 그런 상가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네, 거지? 예, 그렇게 이야, 기대된다, 찾는 이거. 방법을 7월 알려드리고 19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굉장히 이렇게 상가를 지금 벌써 그러면 20년 넘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임장 다니신 건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상가 혹시 있나요? 참 정말 가난하게 기초생활 수급을 또 받았어요.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보세요. 거지 아닙니까 얼굴이. 굉장히 부티가 절절 흐르는데 지금 살이 아, 늘어지는데 지금? 살이 늘어졌는데 고기를 좀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 300 정도 받고 있는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GS 편의점. 창원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왜 기억에 남냐면 제 불쌍한 인생을 이렇게 여유롭게 바꿔놓았던 상가죠. 네,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해서 아까 그 고민형 탈을 쓰고 그 운영했다는 그 2002년도에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죠. 몇 년을 보유한 거야? 지금 19년째죠. 네. 그 상가가 1억 4,200을 투자했었어요. 지금 4% 수익률로 따지면 9억 정도는 충분히 호가하죠. 실제로 9억에 사신다는 분도 2분 계셨는데 제가 안 팝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 역전을 시켰고 그 상가가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까 뭐 제가 아주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 상가 하나만 해도 든든하게 걱정이 없어진 거죠. 월 상가 뭐 편의점 조그만 1억 2천 투자한 조그만 편의점에 네, 1억 4,200. 1억 4,200 네네네. 투자한 조그만 편의점 하나로 월세 300이 나온다. 네네. 야, 그게 그 시세가 지금 9억 이상도 하는데 나는 네네. 안 판다. 네. 야, 이런 거 정말 딱 한 두세 개만 있어도 정말 네. 해피할 것 같아요. 그래 아파트만 하셔도 다른 데서 수입이 나온다면 아파트만 하셔도 되고 근데 아파트만 많이 하시는데 다른 데서 수입이 안 나오면 생활이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수익형도 같이 투자하시면 든든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앨리스님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요. 한 38만 명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앨리스의 행투네 (7월 19일)